네, 안녕하세요. 수다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우한 폐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한 폐렴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이야기를 나누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최근 약 3, 4일 전에 란셋이라는 곳에 실린 논문입니다. 란셋이라는 저널은 굉장히 의학계에서는 그 공신력이 있는 저널이고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여기에 논문이 실렸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에 새롭게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차이나에서 생긴 이 2019년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논문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 보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사스나 그리고 메르스와 먼저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스는 약 10%의 사망률을 보였고 메르스는 37%의 사망률을 보였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논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나올 때까지는 한 800케이스 정도의 환자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우한 폐렴의 그런 임상적인 양상이나 치료 그리고 치료 결과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치료했던 환자들의 모습,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치료하지 않은 일반 병실에서 치료한 환자들의 양쪽 군을 비교해 가면서 우한 폐렴에 대한 특색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논문입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환자의 숫자는 총 41명이 되겠고요. 이 우한 폐렴이 진단된 환자들 중에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그래도 리스크 팩터라고 볼 수 있는 요소는,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는 요소는 당뇨, 고혈압, 그리고 심장질환 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환자군 숫자 자체가 적었던 연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한 폐렴에 대해서 일반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어찌됐건 지금 이 우한 폐렴에 가지고 있는 그 심각성을 두고 봤을 땐 처음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우선 이 연구에서 좀 여러 가지를 확인해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에 감염이 된 환자들의 경우 98%에서는 발열이 확인이 되었고, 대개는 38도 이상의 고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기침이나 가래 같은 증상이 있었고, 마이알지아, 그 근육통 같은 증상이나 퍼티그, 피로감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진단된 환자의 절반 정도는 디스프니아, 숨차는 증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정말 증상이 심각한 환자들의 대부분은 이 숨차는 증상이 굉장히 빈번했다라고 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검사, 뭐 엑스레이나 CT 검사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양쪽 폐에 모두 폐렴 증상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 이 사진은 지금 CT 사진인데요. 보면 정상적인 폐라고 하면 양쪽에 다 까만 모습을 보이면서 공기만 차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지 되는데, 보면 저렇게 하얗게 차 있는 부분들, 요런 부분, 그리고 요런 부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폐 실질 안에 이렇게 까맣게 차 있는 부분들은 전부 지금 염증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치료를 시작하면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됐나라고 이제 추적 관찰을 했더니 29%에서는 ARDS,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이라고 해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심장 쪽에 손상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약 10%의 환자 중에서는 기계호흡을 해야 되는 상황도 필요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이 치료를 하고 나서 68%의 환자들은 퇴원을 했지만
약 15%의 환자에서는 사망에 이르렀고, 특히 중환자실 치료를 한 환자들 중에 약 40%는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중환자실 치료를 했다는 것 자체가 환자의 그 중증도가 높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환자실 치료하신 분들이 더 사망률이 높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개인적인 그런 방어 장비들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N95 마스크, 방송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약간 동그란 모양으로 해서 얼굴에 밀착되는 그런 마스크를 하는 경우들을 아마 사진을 보셨을 텐데, 이런 N95 마스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P-Tested N95 Respirator라고 돼 있는데, 이 P-Test가 뭐냐면, N95 마스크는 아마 약국에서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실 텐데, 그냥 마스크를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P-Test라는 것을 꼭 해야 N95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것이 됩니다. 이 P-Test라는 게 뭐냐면, 마스크를 한 다음에 최대한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을 시켜서 마스크를 통한 호흡만 이루어져야지 마스크랑 피부 사이에 들뜬 공간을 통해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얼굴에 최대한 밀착시킨 다음에 순간적으로 호흡을 들여 마셨을 때 이 마스크가 음압이 걸리면서 얼굴에 붙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걸 피테스트라 하고, 정말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런 N95 마스크까지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나면서 그런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가래, 이런 숨차는 증상,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엔 꼭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추적 관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권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약이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도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논문을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태까지 확인된 내용을 알려주는 논문이 있어서 논문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 것인데요. 우선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걱정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통 분들이 이 바이러스를, 이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은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한 그런 예방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먼저 감정적이고 과도한 걱정보단 냉정한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막 걱정만 하고 그러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어차피 경제활동은 계속 해야지 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회활동들은 계속 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굳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회피하면서 외면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책들은 하면서, 그리고 해야 하는 경제활동이나 그런 사회활동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출을 하고 나서는 꼭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손 씻는 것이 중요하고요. 손을 충분히 깨끗하게 씻으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꼭 입을 막고 재채기를 하는 것이 좋고, 혹시나 그런 증상이 있으실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의 접촉은 당연히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사람 많은 곳에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땐 마스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꼭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로나 과음 등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음이나 과로를 할 경우엔 그거 자체만으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숙면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워낙에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오히려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것보다 병원에서의 감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불필요한 병원 방문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르스 때까지만 하더라도 병원의 면회나 이런 불필요한 방문이 많이 줄었었는데 최근에 보면 다시 병원에 면회를 위해서 방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면회하시는 것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전화 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 안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한 폐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논문이 있어서 여러분께 같이 알려드렸고 실행 가능한 우한 폐렴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급적 할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는 실천하는 것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굳이 쓸데없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다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